전국에 공개 수배당하고도 엽기적인 방법으로 무려 2년 7개월이나 숨어지는 일본의 한 남자. 과연 2007년 3월 2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록보관소 X. 때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그림자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오늘 파헤칠 이야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기이한 방법으로 2년 7개월간 도주한 남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때는 2007년 3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경찰서에 한 여성이 실종됐던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특이한 건 사라진 여성이 외국인이었던 거죠. 실종된 사람은 린지엔 호커란 22살 영국인 여성. 약 5개월 전인 2006년 10월 영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죠. 실종 신고를 한 건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럴 친구가 아닌데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단 내용이었죠. 경찰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26일 호커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금세 눈에 띄는 그림 한 장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정성스레 그린 실종자 호커의 캐리커처였고 그 밑엔 일본인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메일이 적혀 있었죠. 경찰은 본능적으로 실종 사건과 적힌 이름의 연관성을 직감하고 곧바로 용의자의 아파트로 출동합니다. 공용복도에서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한 이치하 씨는 태연하게 경찰을 응대하는 듯 했지만 경찰이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다급히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해버립니다. 당시 도주를 예상한 경찰들이 미리 비상계단에 인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놓치고 말죠. 그렇게 이치하 씨는 그대로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타고 경찰들의 눈앞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치하 씨의 아파트를 수색하다 발코니에 놓인 욕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당시 욕조가 모래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안에 함께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호커의 시신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방 쓰레기 봉투에서 이치하 씨의 체액이 묻은 피임기구 또한 발견됐습니다. 이는 호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었고 경찰은 곧바로 이치하 씨를 공개 수배해 당시 환율로 1억 6천만 원이란 거액의 현상금을 겁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인 3월 25일 호커에게 영어를 배웠던 이치하 씨는 깜빡하고 학원비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잠깐 본인의 집에 들르자 합니다. 호커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를 타고 이치하 씨의 집을 향했죠. 이치하 씨의 집 앞에 도착하자 호커는 택시 운전자에게 잠깐 들어갔다 금방 다시 나올 테니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택시 운전자는 부탁대로 호커를 기다리지만 7분이 지나도 호커가 나오지 않자 그대로 택시를 몰고 가버립니다. 한편 호커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이치하 씨는 곧장 호커를 밀어 넘어뜨리고 묶어 구속한 뒤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호커를 성폭행한 뒤 분리가 가능한 욕조에 호커를 넣어 감금했죠. 감금 중에도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놀라운 건 집안에 감금한 여자가 있음에도 놀랍도록 태연하게 행동했단 겁니다. 호커를 욕조에 묶고 담요로 덮어둔 뒤 영어 회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을 듣고 주스를 마시는 등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죠. 본인의 말을 따르면 호커가 속박된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하자 묶어둔 것을 가끔 풀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다음날인 3월 26일 새벽 2, 3시경 이치하 씨가 방심한 틈을 타 구속을 풀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금방 발각되어 버렸고 이치하 씨는 호커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다가 호커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검 결과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된 거였죠. 이치하 씨는 다음날 경찰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철물점을 무려 6차례나 방문합니다. 모래와 삽 그리고 폐기물을 압축하고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발효 촉진제를 구매해 호커의 시신 위에 뿌렸죠. 이는 호커의 시신을 빠르게 부패시키려 한 계획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기 전 호커의 룸메이트의 신고로 인해 3월 26일 밤 경찰이 아파트 4층에 위치한 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치하 씨는 사건 발생 후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호커의 부모가 수차례 일본의 방송에 출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호커의 사건을 알리려 애쓴 덕분에 일본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이치하시의 얼굴이 알려졌는데도 말이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 이치하시가 몸을 숨긴 곳은 도쿄대학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의 엽기적인 행각이 시작되죠. 그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직접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였습니다. 성형외과에 가면 알아볼 수도 있으니 본인이 직접 가위로 입술을 최대한 얇게 잘랐습니다. 그리곤 바늘을 이용해 콧볼을 줄였죠. 그렇게 어느 정도 외형을 바꾸고는 무인도였던 오하섬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3개월가량 지낸 이치하 씨는 좀 더 감쪽같이 바꾸기 위해 다시 오사카로 가 건설 회사에서 무려 1년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해 돈을 모읍니다. 얼굴을 어느 정도 뜯어 고친 점, 그리고 공사장에서 항상 마스크를 쓴 덕분에 들키지 않았던 거였죠. 2009년 10월 27일 그는 일본 후쿠오카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이치하 씨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살인사건 용의자가 성형수술을 받은 채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고, 실시간으로 이 보도를 본 이치하 씨는 또다시 숨기 위해 만화 카페에서 오키나와행 페리 시간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형수술을 한 병원에서 사용한 이름과 만화카페 회원으로 등록할 때 사용한 이름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경찰이 추후에 만화카페의 검색 기록을 뒤진다면 자신이 오키나와로 갔단 걸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치하 씨는 곧바로 나와 만화카페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게를 찾아 들어가 오키나와행 시간표를 검색했고 오키나와행을 타러 고베로 향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베의 터미널에 가보니 그날은 배편이 없었고, 터미널 직원으로부터 오사카에는 밤 배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사카로 향하죠. 이때 터미널 직원은 무언가 위화감을 느낍니다. 보통 오키나와에 가는 사람들은 짐이 많은 편인데 이치하 씨는 짐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얼마 안가 뉴스에서 공개 수배 중인 남자란 걸 기억해낸 터미널 직원은 오사카 터미널에 미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오사카 터미널로 출동해 마침내 2009년 11월 12일이 돼서야 2년 7개월에 달했던 긴 도주극이 막을 내린 것이었죠. 그런데 일부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09년 12월 일본 언론이 이치하 씨의 검거에 주목하는 가운데 체포 당시 사진이 멋있게 찍혔다는 이유로 팬클럽까지 생긴 거죠. 일부 팬들은 사실 호커를 죽인 것은 이치하 씨가 아니며 호커가 일했던 학원은 영어 강습을 미끼로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광기의 팬클럽에 힘입어 이치하 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도피 생활을 상세히 담은 책을 출간합니다. 이치하 씨는 회계의 목적으로 이 책을 출간하였으며 모든 수익금은 유가족이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유가족들은 딸을 죽인 더러운 범죄자의 수익금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2011년 7월 비로소 시작된 재판에서 이치하 씨의 변호인은 이치하 씨가 린지 호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호커가 소리를 지를까봐 두려워 입을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였다 주장합니다. 심지어 호흡이 멈추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 하면서요. 또한 변호인은 호커가 사망한 후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특정한 계획이 없었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치하 씨의 살인은 분명한 계획범죄라 판단했죠. 그 결과 2012년 4월 25일 이치하 씨는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치하 씨가 사형당하길 바랬지만 사형의 경우 특별히 극악무도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죠. 일본 주간지 데일리 신조에 따르면 46세가 된 이치하 씨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의 꿈을 앗아가고 2년 7개월간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던 이치하 씨 타치아의 도주국. 오늘 사건은 선미00226님이 요청해주신 린제이엔 호커 사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 요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듣고 싶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